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다 보니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차가운 바람부터 현대의 눈부신 번영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네 인생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더 많은 인맥, 더 넓은 인간관계가 나를 지켜줄 성벽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여러분, 5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이라는 산의 정상을 지나 이제는 반대편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 제2의 산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챙길까가 아니라 무엇을 내버릴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50살, 즉 옷이 옷을 지천명 지템이라 부릅니다. 하늘의 명을 안다는 뜻이지요. 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은 그저 관성 때문에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이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예정 때문에 끊을 수 없다며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남은 생은 평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은 멀리 있는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이 가라며 선을 넘는 가까운 이들, 오랜 세월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곁을 지켰지만 실제로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들에게서 옵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많은 분이 인간관계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맑은 샘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에 자꾸만 흙탕물을 일으키는 인연들이 있지요. 그런 관계를 친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제는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인생은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를 구하는 방법은 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 무거운 인연의 짐들을 하나씩 살펴볼 시간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신 이후의 평안함은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지 않느냐에서 결정되더군요. 이제 그 아픈 진실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속에서 깨달은 아픈 진실 중 하나는 어떤 인연은 오래될수록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살이 넘어서도 우리 주변을 맴돌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친함과 걱정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이들은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리 없이 앗아가는 감정의 흡혈귀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주로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늘어놓으며 여러분의 공감을 강요합니다.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너니까 내가 이런 말도 한다며 여러분의 선량함을 이용하지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쁜 소식에는 진심 어린 축하 대신 은근한 질투를 섞고 여러분의 슬픔에는 나 때는 더 힘들었다며 자신의 상처를 들이밉니다. 이런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 이후의 삶은 내 마음을 돌보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남의 불평, 불만을 받아내느라 정작 내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은근한 비교와 비하를 일삼는 이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면 흔히 자식 자랑, 재산 자랑이 대화의 주를 이룹니다. 물론 기쁜 일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어떤 이들은 꼭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듭니다. 내 아들은 이번에 취업했다며, 내 아들은 대기업에 갔는데 요즘 중소기업도 괜찮다더라, 같은 말들 말입니다. 칭찬을 가장한 이 독설은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지인이 생각납니다. 그는 늘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제가 쓴 글이나 강연에 대해 교묘하게 깎아내리곤 했지요. 그때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인 줄로만 알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었고 저를 향한 열등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을요. 50살이 되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내 영혼의 집문을 열어두고 도둑이 들어와 가구들을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묵은지처럼 깊은 맛을 내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오래되어 상하고 악취를 풍기는 인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만난 세월이 얼만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지 마십시오. 그 세월이 오히려 당신을 쫓아매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쉰 이후의 우정은 양보다 질이며 뜨거움보다는 은은한 온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 차를 마시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차가운 관계의 끈을 조금씩 늦추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업계이나 인과인고라는 말을 예전보다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50살 이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단계를 넘어 내 영혼이 쌓아온 결과물을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고 혼자 남겨지는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독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으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인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음에도 나를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인연이 내 곁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잘못된 관계를 끊지 못하고 방치한 이 괴로움이라는 과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미덕이라 여기지만 악연을 인내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50살은 그 잘못된 인과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중년의 영혼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만나 수다를 떨고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고통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과 혼자가 되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으려 애쓰는 그 인연들이 과연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맬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본질적인 순간에는 누구나 혼자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사별과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고독의 자생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지요. 이것을 저는 고독의 힘이라 부릅니다.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은 우리 영혼에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친구와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숲길을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 인과적으로 훨씬 더 선택한 선택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우리를 강조하며 혼자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보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 100배는 더 고귀하다고요. 쉰 이후에 겪는 인간관계의 정리는 건강한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나무가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마른 가지를 쳐내듯 우리 삶도 더 깊은 평안을 위해 불필요한 인연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친절을 권리로 알고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인연의 에너지가 여기까지구나 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됩니다. 50살은 타인의 허물을 고쳐주기엔 너무 늦었고 내 영혼의 평화를 챙기기엔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과 친구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살이 넘어서면은 우리는 말하는 법보다 침묵하는 법을 그리고 다가가는 법보다 거리를 두는 법을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거나 조목조목 따져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나를 모욕하는 사람과 똑같이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더군요. 그것은 상대의 낮은 수준으로 내 영혼을 끌어내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점진적 거리두기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이라 해서 굳이 얼굴을 붉히며 절교하자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마치 물이 빠지듯 천천히 멀어지면 됩니다. 전화 횟수를 줄이고 꼭 가야 할 자리가 아니면 정중히 사양하십시오. 요즘 내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핑계는 이 나이에 아주 훌륭하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쉰 이후의 관계 정리는 칼로 물을 베듯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 서리가 내리면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듯 순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물건과 태도가 있습니다. 서랍 속에 가득한 이제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그것들은 인맥이 아니라 부채일 뿐입니다. 또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입었던 비싼 옷이나 장신구보다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수한 옷을 입으십시오. 거칠이를 걷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의 빛이 드러납니다. 특히 남을 대할 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는 과거의 영광이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하는 생색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보답을 바라는 친절은 거래이지 선행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 띤 침묵을 권합니다. 상대가 무례를 범할 때 같이 화를 내면 상대는 자신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했다는 승리감을 맛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허허 웃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면 그 무례함은 갈 곳을 잃고 결국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어쩔 수 없군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흘려보내십시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상대의 얕은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또한 이 나이에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특히 내 불행을 남에게 전시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 뒤에서 속닥거리는 안떼거리로 삼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큰 행운이나 자식 자랑도 삼가십시오. 질투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가족 혹은 내면의 일기장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0살 이후의 처세는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와 부딪히면 싸우지 않고 돌아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며 만물을 적시지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기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무례한 인연을 정리하고 남은 그 빈자리를 고요한 평화와 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자 위엄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가려 사기라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살이란 반환점을 돌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온전하게 지키며 남은 생을 아름답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확신하는 한 가지는 인생의 후반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빈자리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독이 되는 인연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빈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공간에 이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앉혀두십시오. 젊었을 때는 자식 뒷바라지에, 직장 상사의 눈치에, 친구들 사이에 체면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을 비로소 대면할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 내가 어떤 향기를 가진 사람인지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십시오. 쉰 이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자연, 그리고 책과 맺는 인연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습기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상처는 치유됩니다. 또한 옛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으며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도 우리 영혼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 했던 위로를 나 자신과 자연 그리고 지혜의 기록들에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창을 닫고 또 닫으십시오. 미움과 원망,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 도끼는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들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내 마음의 방에서 퇴거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내 마음속에 앉아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강물에 종이배를 띄워보내듯 흘려보내십시오.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살은 저물어가는 나이가 아니라 가장 숙성된 향기를 내뿜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가짜 미소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적당히 고독하고 충분히 자유로우며 은은하게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 곁에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좋은 향기를 맡은 나비처럼 진정한 인연들이 자연스레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막이 내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했느냐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타인의 소음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100년을 살아온 노학자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